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문을 닫았던 군산 조선소가 5년 만인 지난해 다시 가동에 들어가 처음으로 선박블록을 출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선박블록 첫 출하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5년간의 공백을 깨고 선박 건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재가동으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뱃고동 소리가 힘차게 울립니다. 군산조선소에서 첫 공정을 마친 블록 20여 개가 마침내 해상 운송을 통해 처음으로 울산조선소로 옮겨집니다. 지난해 10월 군산조선소를 다시 가동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블록 출항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수주에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현장 생산 기능 인력의 부족, 국제 환경 규제의 강화와 같이 극복하고 도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만 조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밀겠습니다. 군산조선소는 배 4척을 만들 수 있는 연간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생산합니다. 전북연구원은 10만 톤 블록을 생산할 경우 인구 유입 3,600여 명, 생산 유발 효과가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 산업이 전 세계 발주량의 37%에 달해 2018년 이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군산 조선소의 선박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지난해 드디어 블록 건조를 시작으로 해서 재가동해서 오늘 출항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공장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는 첫 출항에 힘입어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통해 군산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한때 연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군산 산업의 24%를 책임졌던 버팀목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험난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이전에 정상 가동 당시 군산 및 전북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만큼 블록 생산에 이어 선박 건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출항길에 나선 군산조선소, 블록 생산을 넘어 선박 건조와 특수선 등 지속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첨단 소재 생산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새만금 산업단지 생산 공장을 오는 2024년까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레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선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생산 공장을 증설해 연간 13,6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PPS 수지 주원료인 황화수소 나트륨 생산량도 연간 4,800톤 규모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연말 도레이 본사를 찾아 추가 투자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올 상반기 착공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자의 건축 인허가 취득과 민간 사업자의 PF 대출 등 자금 조달이 확정되면 오는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는 내년 6월 완공되면 중고차 정비, 튜닝, 부품 공급 등 관련 업체 200여 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는 수출 복합센터가 운영될 경우 생산 유발효가 993억 원과 고용 유발효가 1,043명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2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에 2차 전지 반도체 등 신산업 선도 기업이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과 장기 임대용지 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코트라 및 외국 상공회의소 등과 투자 설명회를 열고 박람회 공동 참여를 통해
외국 기업 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21건 투자 유치에 1조 1,852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구간의 마지막 퍼즐인 동진대교의 상판을 연결하는 공사가 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도로 포장과 교통시설 설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인데요. 새만금 십자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활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 지난 2020년 11월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이 지난해 12월 개통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인 남북도로 2단계 구간에는 동진강 위를 가로지르는 동진대교가 있습니다. 총 1.25km의 길이로 2개의 주탑에서 케이블로 교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으로 건설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진대교 상판을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동진대교의 공정률은 91%로 도로 포장과 안전시설 구축 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군산에서 부안까지 2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펼쳐진 산업연구용지와 농생명용지, 관광 레저용지 등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경제 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도로가 이제 완공이 되면 공항에서 들어오는 그 관광객이 관광 레저용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완비됨으로써 그 관광 레저용지에 대한 개발 투자 심리가 제고가 되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전인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동진대교. 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완전 개통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섭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제학교 설립, 운영, 유치, 사례 분석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상반기 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국제학교 설립 유형과 제도 개선, 파급 효과, 운영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는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유형이 결정되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갖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 바람개유숲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는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 신규 사업은 절차 적기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장자도 천년나무 전망대에 야간 경관 개선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이 전망대는 대장도와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와 연결된 호안이 시원스럽게 조망되는 경관을 볼 수 있어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관광진흥과와 협의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전망대와 진출입 테크 공간에 난간등 및 간접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산시민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3년간 공공운영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민관 협력과 추가 재정 확보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연말에 다시 문을 열면 군산 시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 나운동 시민문화회관. 연말이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으로 기능이 이관되며 운영이 중단된 지 무려 10년 만입니다. 회관은 지난 3년간 리모델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4년 전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고 김중업 씨의 유작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90억 원을 들여 지난해까지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영비 부담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민관협력형으로 사업이 전환됐고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수도세 같은 고정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소통협력공간 조성 추진으로 재정을 추가 확보하며 운영비 부담이 해소됐습니다. 건물은 모두 6개 층으로 지하 1층은 기계실, 1층은 전시장, 세미나실, 로컬샵, 중 2층은 조명실과 사무실, 2층은 로비, 카페, 공연장, 3층은 음식점과 사무실, 4층은 라운지바와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리모델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또 혜택을 받으신다면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달 본격 공사에 들어갈 군산 시민문화회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혜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 소룡동 사무소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늘면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소룡동 사무소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의 연도순시 행사에 맞춰 기업과 주민 상생형 프로젝트 소룡 1도시 출범식을 갖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룡동 사무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정기기탁을 받아 소외계층 복지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개 기업 1억 3천억 원 기부를 시작으로 2025년 10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군산 홍어 동영상이 2주 만에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군산 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는 군산이 지난 여름 전국 최대 홍어 어획량을 기록하면서도 인지도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 군산 홍어 영상을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영상은 지역 특산품인 홍어와 먹방의 특성을 살려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중독성을 지닌 게 특징입니다. 한편 먹방위와 친구들은 2017년 공식 런칭 후 브랜딩 노력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 창업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2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청년 창업가와 청년 창업기업의 청년 직원들로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자가 선정되면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시청 일자리 정책과의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하면 보건지소와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의 분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분소에서는 치매 검진, 치매 환자 등록 및 상담, 치매 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합니다. 군산시 소룡동 군산폐차장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서달라며 성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금액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